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조성식의 어퍼컷입니다. 오늘 수원 지방법원에서 박정훈 대령이 그 행정소송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가처분 소송인데요. 그 보직해임을 지금 당한 상태지 않습니까?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제 말하자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집행을 정지해달라 말하자면 보직해임 그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거죠. 일단 가처분으로 그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오늘은 이제 첫 신문 기일이었어요. 그래서 뭐 사실상 이런 소송은 그냥 한 번 정도 대면 심리를 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나중에 그 제가 이제 현장에 갔는데 결과를 보니까 아마 이제 중간에 한번 재판부로부터 이제 뭐 좀 서류도 내고 이럴 것 같아요. 제가 재판부에서 이걸 요청했는데, 자 지금 화면에 이게 지금 수원지방법원 5층에 있는 그 법정인데요.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찍었는데, 자 한번 얼굴 한번 자세히 보세요. 지금 보면 상당히 초기에 화면에 비쳤을 때보다 좀 수척해진 상태예요. 본인도 좀 살이 빠졌다 그러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가서 처음 이제 만나서 그간에 이제 뭐 보도만 하다가 오늘 이제 처음 만났어요.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인연도 있고 오마이TV를 그 동안에 열심히 시청했다. 너무 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. 그래서 지금 박 대령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박 대령의 주장이나 생각은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표출을 하게 돼 있고, 물론 이게 뭐 법에 정해진 건 아닌데 지난번에 그 이제 영장 그 심사할 때 군 판사가 그런 이제 요청을 했고 그걸 박 대령 측에서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. 근데 이제 뭐 그걸 뭐 정식 인터뷰로 할 수도 없는 거고, 또 본인도 이건 인터뷰가 아니다. 인터뷰로 이런 형식을 취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따로 뭐 어떤 뭐 음성을 뭐 딴다거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고요. 그냥 뭐 면담 정도 그래서 서로 그냥 나란히 앉아서 조금 좀 주고받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고요. 이제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해병대 사령관 자,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이 사건에서. 왜냐하면 해병대 모든 얘기가 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나와요. 어, 그래서 그 뭐 VIP 관련 발언이나 또는 장관의 어떤 발언 뭐 이런 것들 지금 저 박 대령이 그 항명 그다음에 명예훼손 이 두 가지로 지금 구속영장 사유에 두 가지 혐의가 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이 다 해병대 사령관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요. 자, 그러면 영장에는 그럼 해병대 사령관이 어떻게 말한 걸로 나타나 있느냐? 응? 영장에 나타난 걸 보면 뭐 그다지 이렇게 박 대령한테 우호적으로 답변이 돼 있진 않아요. 물론 이제 전체 우리가 진술서를 아직 보지를 못해서 딱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국방부 검찰단은 이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을 진술이죠. 총 3회 진술을 받았어요. 8월 2일 이제 그 박대령 수사 서류 있잖아요. 경찰청에서 이제 서류 뭐 그러니까 이첩항 서류를 다시 회수하고 뭐 그런 날 그날 보면 이제 그날부터 해서 그 다음 날 뭐 해가지고 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검찰단이 찾아와서 진술을 받는데 지금 보면 1회 때는 사령관이 그런 조금 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. 뭐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거나 뭐 이렇게 한 걸로 돼 있고, 근데 2, 3회 때는 내가 그렇게 지시를 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구속영장에 보면 사령관이 다 인정을 했다. 이첩 보류하라고 다 지시를 했는데 말을 안 따랐다.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
인용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령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눴고, 근데 이제 박 단장은 아이 뭐 사령관 참 좋은 분이고 서로 신뢰하고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, 이제 뭐 이런 정도. 그다음에 장관의 명예훼손 부분 있잖아요. 자, 7월 30일 일요일 날, 자 일요일 오후 4시경인가요? 예, 국방부 장관한테 이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들고서 올라가죠, 사령관하고 같이. 그래서 그 자리에 국방부 관계자들, 장관을 비롯해서, 그다음에 해병 쪽 관계자들, 사령관을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, 보고 회의죠. 그때 이제 이 박대령 주장으로는 그때 장관이 사단장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면서 사단장도 뭐 처벌되는 거냐, 뭐 이렇게 사단장에 대한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영장에 나타난 상관 명예훼손 부분을 보면 장관이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. 안 했는데 허위로 박대령이 그런 얘기를 해서 장관의 명예를 더럽혔다. 이게 지금 상관 명예훼손 혐의입니다. 상관 명예훼손 혐의가 징역 5년 이하예요. 항명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더 큽니다. 항명은 평시기 때문에 지금 징역 3년 이하로 해당이 되는데, 이제 뭐 이게 혐의가 다 사실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, 자 그러면 진실이 뭐냐? 자, 그 회의 때 그럼 여러 사람 배석자들이 있었는데, 자 구속영장에 보면 구분 검찰은 그렇게 주장해요. 다른 배석자들도 다 확인을 해보니까 장관 말이 맞더라. 뭐 장관이 그런 얘기 안 했다. 사단장 부분 얘기를 안 했다. 자,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, 영장에 일단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 대령은 좀 뭐 안타깝다라 이런 좀 심정을 피력했고요.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런 쭉 8명의 혐의자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, 혐의 사실이 뭐고 그 혐의자 명단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, 그죠? 당연히 다 보셨고, 또 그날 결재까지 하잖아요, 장관이. 그러면 당연하지 않아요? 그 다 물어보지 않을겠어요? 더구나 사단장은 거기서 최고위직인데, 물론 이거 저의 상식적인 판단입니다. 아니 사단장 뭐 혐의는 뭐 어떤 거고, 뭐 이게 조금 상식선에서 한번 판단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, 어쨌든 뭐 본인이 또 이걸 부인하니까 뭐 나중에 이제 법정에 가면 시비 가려지겠죠. 자, 그다음에 부하들, 박대령의 지금 장관 모습이 나오는데, 장관이 뭐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인하는 게 많아요. 아마 나중에 공수처 수사든 특검 수사든 그때 받으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. 지금은 뭐 부인하고 있지만. 자, 그다음에 부하들 관련 혐의. 그래서 처음에는 집단 항명의 수괴로 이렇게 입건을 했었잖아요. 근데 그 뒤에 슬그머니 집단이 빠졌어요. 그래서 지금 박대령만 지금 입건이 돼서 지금 이제 기소가 될 상황인데, 부하들은 그 뭐 제1광수대장이나 그 외 수사서를 직접 경북경찰청에 박대령이 지시를 받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접수한 그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. 그다음에 그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, 이 사람들의 혐의는 조금 이제 뭐 벗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아마 송치되지는 않을 거지 않냐, 뭐 이런 생각이 없고, 그러니까 일단 집단 항명이라는 그것이 벗어졌기 때문에 아마 부하들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처분하지 않을까. 예, 지금 화면에 지금 영장 실질 심사 날 그 광경인데요. 상당히 저때 혼란이 벌어졌죠. 왜냐하면 그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가 군 검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한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내일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. 그때 이제 갑자기 구인장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강제로 이제 그 연행하는 장면인데. 자, 그 다음에 좀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자, 그 8월 2일 날 오전 상황이, 8월 2일이 되게 중요해요. 7월 31일하고 8월 2일이 되게 중요한데, 7월 31일은 그 7월 30일 전날 장관이 다 결재했던 그런 이제 수사 서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다 오케이 해서 31일 날 언론 브리핑을 하고, 그다음에 국회에도 보고를 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다 돼 있었거든요. 근데 그날 청와대에서 죄송합니다. 아유, 청와대가 벌써 어디로 갔는데, 예. 대통령실에서 11시경에 안보 관련 회의가 있죠. 안보 수석 회의, 안보실 회의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, 어쨌든 뭐 공교롭게 그렇대요. 11시쯤에 그런 회의가 있고,
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는 해병대 박대령하고 다 이제 언론 브리핑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12시경이 넘어서 12시 한 몇 분경에 사령관이 갑자기 전화가 오죠. 박대령한테. 자, 모든 거 취소하라. 올 스톱. 부대로 복귀하라. 이런 지시가 나오는 게 7월 31일이거든요.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사령관과 박대령이 계속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데 사령관은 야 이거 어떡하냐 위에서 이래라는데 저래라는데 그러니까 박대령은 안 됩니다. 이제 뭐 이게 한 이틀 가는 거예요. 이틀. 자 근데 이제 그래서 7월 30일이 매우 중요하고 그 전날 안보실로 이제 수사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. 자 그다음에 8월 2일은 바로 박대령이 소신껏 그 수사 서류를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이첩을 합니다. 오전에 그 포항에서 안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출발들을 해요. 8시 좀 넘어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, 근데 그래서 실제 서류 그 이첩은 접수된 건 10시 반쯤인데 사령관이 10시 50분쯤 박대령을 호출을 합니다. 전화를 해가지고 중단시켜. 자, 왜 이첩됐다는 걸 이제 보고를 받아요. 그 전에 사령관한테, 박대령한테 한 10시경에 보고를 받고서 그때는 알았다고 했다가 좀 지나서 급하게 전화가 옵니다. 중단시키라고. 그러니까 이미 가고 있다. 이미 갔다. 응?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사령관이 한 그 전에 훨씬 더 9시든 뭐 이렇게 더 빨리 만약에 박대령한테 강압적으로 명령이다. 중단해라. 이첩 중단해라. 라고 지시를 내렸으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다. 이 부분을 제가 박대령한테 좀 물어봤는데 박대령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말을 했습니다. 만약에 사령관이 좀 더 빨리 만약에 그런 지시를 내렸다면 자기도 상당히 곤란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우스갯소리로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좀 많이 수척해 보여가지고 제가 체중이 많이 빠진 것 같다. 원래 체중이 얼마냐? 그러니까 그 군사 기밀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웃었어요, 다들. 그래서 뭐 주변에서 이제 동기들이 이거 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정부에. 그리고 뭐 이제 또 동기들이 그렇게 동기들이 지금 계속 와주고 있거든요. 뭐 광화문 집회부터 해가지고 영장 그 심사할 때도 와서 군가도 불러주고 오늘도 또 역시 다들 왔어요. 오늘 그 행정소송에서도. 그래서 이 동기들에 대한 고마움 뭐 이런 얘기를 표출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전혀 인터뷰 아닙니다. 인터뷰 아니고 공식 인터뷰도 아니고요. 그냥 사적으로 편안하게 제가 옆에서 그냥 일종의 그냥 뭐 좀 얘기를 좀 들어보는 제가 그냥 소감을 좀 들어보는 정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이제 정지 신청 낸 거 업무가 정지된 거에 대해서 취소 신청을 낸 거에 대해서 그게 한 12시 35분에 한 1시간 정도 그 심리를 하고 일단 끝났는데 끝나고서 이제 법원 밖에서 변호사가 이제 약식 회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저쪽 국방부 쪽에서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. 이쪽에서는 박대령하고 변호인만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이게 일반 재판이 아니라서 나머지 사람들 밖에서 이제 법정 밖에 대기했고요. 두 사람만 들어갔고 저쪽에서 이제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7월 30일 그 장관이 박대령이 그날 보고한 날이잖아요. 어떤 결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안보실로 넘어갔다는 그 언론 브리핑 자료는 뭔지 이런 거 좀 우리 재판부가 좀 알아야 되지 않냐. 그거 좀 제출해달라. 그 다음에 항명 사건 그 수사 기록도 좀 제출해달라. 이런 얘기를 재판부가 했고 그러니까 재판부도 서류를 좀 제대로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, 당연히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방부 쪽에서는 7월 31일 그 장관이 부사령관을 통해서 장관이 그날 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을 하는데 그 직전에 이제 회의를 소집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해병대 쪽에서는 해병대 부사령관이 참석을 했었는데 해병대 부사령한테 전달한 지시사항이 있어요. 몇 가지. 거기에 보면 이제 뭐 피사실 이런 것 뭐
그런 건 빼고 말하자면 뭐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. 이첩 시기도 좀 늦추고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또 구속영장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국방부 쪽에서 지금 그거를 오늘 뭐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. 뭐 변호인의 전원이라서 제가 이건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수사장 단장의 복직을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. 원대 복귀 말하자면 직무정지를 지금 풀어달라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군 쪽에서는 지금 수사단장이 복직을 하면 해병대 사령관 지휘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이제 반론을 편 것이고 근데 이제 변호인 쪽에서는 자 외압의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 보직 해임이 돼 있어서 지금 거의 독방에 지금 거의 뭐 갇혀 있는 상황이나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상당히 그 진실을 밝히는데 제한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부에 관련된 분들도 위축이 돼가 지금 제대로 진술을 못 하고 있다. 진실을 얘기를 못 하고 있다.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군사법원 이 군의 태도를 보면 지금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것 같다. 왜냐하면 그 지난해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 그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에서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세 가지 사건은 성폭력 사건, 그다음에 군 사망 사건, 그다음에 입대 전 사고. 이 세 가지는 과거처럼 군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막 하지 말고 빨리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라는 거거든요. 그게 취지거든요. 근데 무조건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일정한 양식이 있어요. 최소한의 조사를 해서 피의 사실이 뭐고 피의자 누구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지금 다시 지금 뭐 정식으로 군에서 가이드라인을 마치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것은 좀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완전히 형해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. 자 그리고 이제 뭐 군에서는 계속 줄기차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자기네는. 근데 이것은 이제 박 대령이 따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그럼 증거는 뭐냐? 자 외압의 증거는 뭐냐? 또는 항명에 따르지 않은 증거는 뭐냐?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변호인 쪽에서도 문서로 된 증거는 많지가 않아요. 그리고 또 뭐 박 대령이 또 예를 들면 뭐 장관하고 대화를 녹음했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또는 사령관하고 대화를 녹음했다든가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보여요. 그래서 상당히 이제 증거 싸움이 치열할 것 같고 어쨌든 군에서는 뭐 우리가 그 구두 명령 자 장관도 기록상으로는 지금 문서로 원래 명령을 내리는 게 맞는데 없어요. 그러니까 군에서는 지금 구두 명령도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. 지금 뭐 변호인 판단으로는 추석 전에는 자 이번 한가위가 추석이 그 9월 말이잖아요. 그래서 그 전에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내일 10시에 또 국방부 검찰단에서 지금 박 대령을 출석 조사를 통보를 했어요. 그래서 나와라. 그래서 내일은 나갈 겁니다. 나가서 조사를 받을 건데 되게 상세하게 이제 그 반론을 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 지금 국방부 검찰단장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금 고발돼 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슬슬 지금 수사 착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박 대령이 상당히 핵심 참고인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겠다.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.